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금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네. 금요일인 줄. 네, 화이팅 오늘도. 네. 네, 먼저 국내 소식 먼저 같이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그 소식 먼저 짚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대통령실에서 웃으며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오찬 보냈는데요. 어제 낮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80여 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찬장에 입장한 뒤에 먼저 장동혁 대표의 손을 잡고 또 이후에 정청래 대표에게 손짓하면서 악수를 권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손을 잡고 기념사진 찍으면 어떻겠냐라고 웃으면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분위기 처음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악수를 한 게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지 13일 만의 일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달 2일 취임 첫 일성으로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때로부터는 37일 만의 일입니다. 네. 이 지점을 저격했는지 장동혁 대표 뼈 있는 농담 던졌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그리고 저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센스 있는 배려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잘 될까 좀 걱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센스가 정말 빛이 났는데요. 네. 그 의지를 보이듯이 대통령 넥타이 역시 이른바 통합 넥타이라고 부르는 네.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되는 그 넥타이를 착용했고요. 넥타이마저도 의미가 다 있었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메뉴도 네.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독대를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보기엔 참 밉상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수용해 주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회담 30분이나 할애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도 국민 통합을 역시나 강조했는데요. 네. 그 인사말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평소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야가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이제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죽이는 정치, 보완하고 상생 정치, 모두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정치가 복원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통 창구가 필요하고 또 민생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서 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이런 게 협치가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네,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힘을 뺀 모양새였는데요. 네. 두 사람의 대표 인사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모니 메이커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엔 정치 복원의 단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지만 네. 나름 할 말들은 다 했습니다. 네. 장 대표는 8분 30초간 이어진 발언의 절반을 특검 연장법과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데 할애했고요. 네. 그러면서 더 센 특검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정청래 대표도 A4 용지를 촥 펼치더니만 역시 발언의 절반가량을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데 썼습니다. 정 대표는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면서 내란 척결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벌어진 이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두 대표 뭔가 시각차를 보였는데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는 동맹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네. 외교력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덕분에 우리 국민이 무사 귀국하게 됐다라고 좋게 평가했습니다.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탓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빠르게 교섭됐는데도 이런 시각차, 아니 동맹국에 대한 거는 오히려 트럼프한테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없네요. 그 국민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무래도 같이 합의한 사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석자들 모두 협력 필요성 강조한 만큼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신설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공통의 대선 공약 중심으로 정책 논의 이어가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역시 야당 대표가 회동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네.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 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라는데 뭐 뜻을 모았다. 그리고 네.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당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야정 협의체 네. 사실 전국이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해법인데요. 이 대통령의 중재로 악수도 안 하던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협의체까지 약속한 거 네. 일단 주요한 성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내란 동조범으로 득실되는 이 국민의힘 곧 사라져야 할 당과 협치를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 오찬 회동까지 했으니까 앞으로의 추후 상황들 좀 봐야겠습니다. 특검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했던 윤석열의 지시 직후에 퇴근을 했던 직원 130명이 갑자기 싹 다 출근을 했고요. 네. 그중에 80명을 파견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지난 1월에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날 윤석열과 직접 통화했던 사실 공개했었잖아요. 네. 당시 윤석열은 홍 전 차장에게 내란 관련 임무를 직접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결국엔 홍장원 전 차장 발언 때문에 국정원이 내란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니라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맞아요. 그 조태영 전 국정원장 본인은 전혀 몰랐고 네. 저렇게 지시한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의 밤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출근을 했고 그중에 80여 명을 7개 조로 나누어서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게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 후에 관련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데요. 이 내용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네. 기자회견 내용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법계엄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땡땡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서는 국정원 내의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부서인 곳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문건의 주요 내용이 불법 계엄 상황에서 국정원의 계엄사 인력 파견 등의 실행 계획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 해당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업무 계획도 세웠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위반으로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은 수사가 불가능하나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불법 계엄 당일에 그 무시무시한 계획을 검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까지 굉장히 치밀한데 주태영 원장 CCTV까지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하죠. 네, 12.3 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용 원장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CCTV에는 조 전 원장이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서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유건영 의원이 말한 저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지시 문건이 아니었을까? 네. 이 가능성 높은 상황입니다. 네. 조 전 원장은 현재 불법 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렇죠. 위증 그리고 직무유기 등 혐의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문건 폭로로 그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내란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다행히 특검팀 역시 이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빠르게 수사해서 국정원의 당시 역할, 그날의 진실 명백히 좀 밝혀야겠습니다. 결국엔 내란의 밤의 진실, 왜 재출근을 해야 됐는지 그 모든 정황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해서 또 다른 관봉권이 등장했다. 이건 또 뭔가요? 네, 얼마 전에 그 검찰이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던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때 사라진 띠지는 발행일이 다 적혀 있는데요. 5월 13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그것과는 다른 2022년 10월이라고 적힌 띠지로 포장된 관봉권의 사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즉 또 다른 돈다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아마 이 역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 통일교에서 재정국장을 맡은 이모 씨가 건진법사에게 돈이 전달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네. 예측이 됩니다. 네. 사진은 2022년 10월 하순쯤 찍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쯤에 윤 전 본부장이 건진에게 오랜만에 드릴 게 있으니 점심하자라는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둘이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빼박입니다. 네, 빼박이죠. 결국엔 하는 띠지 또 다른 관봉권 사진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 이미 관봉권 분실 사건으로 너무나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국회 네. 법사위에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출석을 했는데요. 하나같이 관봉권 본 적 없다. 띠지와 스티커 등 훼손하라는 말 지시도 들은 적 없다라고 책임을 미루고 말을 바꿨거든요. 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네, 관봉권 띠지 분실의 미스터리 사실 저 영상 보고 전 국민 경로했거든요. 아니 관봉권 그쵸. 분실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네. 저렇게 그리고 메모도 나왔잖아요. 네네. 뭐 남들 다 폐기에 비읍 시읍더라. 아, 예, 그 문구도 너무 충격이었죠. 네, 네. 그런 굉장히 저급한 문구까지 쓰면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이나 대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민들 속 터지게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상황이 이 지경이니까 당연히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네. 민주당도 상설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띠지 분실을 보고받고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네.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원형 보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최재현 검사팀 전원을 증인으로 하는 추가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검찰 수사관의 증언을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특검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회 소식 볼까요? 어제 국회 기자회견 아수라장이 됐으면 소통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광복군은 연합군의 선물이다. 라고 발언을 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항의하러 찾아온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김 관장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순간까지도 네. 이 항의하는 분들의 대열과 마주치면서 곧장 빠져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네. 현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저는요 김영석도 김영석인데 김민전 백골단을 불러들였던 게 그 인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여기에 또 김영석까지 불러들였거든요. 무슨 생각입니까 도대체? 일단 김영석은 한마디로 본인이 너무나 억울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자 기자회견장을 찾은 거였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8.15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었다는 자신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을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한 것은 역사의 진리라면서 여전히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그 입장 고수했습니다. 네. 또 요즘에 시민단체들이 김 장관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거든요.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라는 주장도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인식을 더 극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김민전 의원 예전 8개월 전에는 국회에 백골단을 불러들이더니 그렇죠. 이번에는 김형석 관장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김민전 의원이 단상에 서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다가 중간에 기자회견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기자회견장이 주최자가 현장에 자리에 없으면 기자회견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결국 기자회견 중간에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 기자회견 할 때도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뒤에서 네네. 지켜보다가 뒤에서. 중간에 나가버렸잖아요. 본인도 뭐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마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무 격렬하게 항의하니까 네. 그 혹시 자기한테 맞아 불똥이 죽을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불똥이 튈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네. 그래서 토낀 게 아닐까 싶고요. 아니 이번에 백골단도 그렇고 김영석도 그렇고 이거는 처음에는 정말 정무감각가 없어서 센스 없어서 백골단 불러 일으켰다 치지만 이번에 김영석은 누가 봐도 이거는 자의적이고 고의적 아니에요? 본인도 보수의 여전사 타이틀을 좀 갖고 싶은 게 아닐까요? 이진숙이 부러웠구나. 뭔가 이 우파와 극우의 여성 아이콘, 네.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네. 욕심에서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일종의 신념도 있는 거겠죠. 이 정도의 지경이라면. 네. 어쨌든 이 기자회견 중단까지 돼버렸는데 네.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네. 제가 김형석 관장이었으면 아마 어젯밤에 한 이불 100번 정도는 걷어찼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지금 독립운동 중인 것 같아요. 이게 그 광복이 연합군의 작품이라는 건 외세 해방론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독립운동 의병으로서 싸워야 되는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암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 조지아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에 대해서 자진 출국 형식의 귀국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장 대책반 조기 중 워싱턴 총영사는 자진 출국을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절차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몇 명 정도가 자진 출국으로 귀국할지 아니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서 미국 체류 여부를 가리길 원하는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고요. 또 자진 출국의 경우 미국 5년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가 미국에서 떠날 수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이민 당국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즉시 추방돼서 5년간 입국 제한을 받을지 아니면 구금된 상태에서 몇 달 안에 재판 받을지 선택하라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보고 미국에 투자하라면서요. 그래서 투자하러 공장 지으러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쇠사슬로 한국인들, 그래서 기술자들 그리고 그 교육하는 사람들을 쇠사슬로 체포한다. 비자도 제대로 내주지도 네, 않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트럼프? 호구로 보는 거죠. 아, 완전히 우리 호구라서 어디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또 하나 뭐냐면 대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당 1시간씩 조사 시간이 걸린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씩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인적 사항, 교육 수준, 그다음에 어디까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는 인력을 빼가려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금 작당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진짜 날강도의 양아치 트럼프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그래서 뭐 촛불 시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고 네. 여러 시민단체들 또 제야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투자 환경 보장 안 할 거면 우리 안 간다. 비자 발급도 안 해주고 우리 뭐 어쩌라는 거야 하면서 확실하게 뭔가 보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뭐 김영석 관장 얘기할 때 우리가 여전히 독립운동 중이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한국에 대해서 속국으로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주 국가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킨다. 아무리 우방이고 동맹이라고 해도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이것도 저는 독립운동을 네. 하는 심정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동맹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뭐 주변 국가 정말 동맹도 아닌 국가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게 이제 한국 국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자존심이 없는 것 너무 같습니다. 상합니다. 네. 또 어제 국회 현안 질의도 있었죠? 맞습니다. 조현 장관은 미국과 비자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밝혔습니다. 네. 조 장관은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를 새로 만들고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 한국인 전용 할당을 확보하겠다라고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또 구금된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를 했다라고 네, 네.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석방 교섭 마무리 짓고 또 비자 제도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출국했습니다. 부디 이 사태 빨리 좀 해소가 돼서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너무 애탈 것 같거든요. 네. 그 영상 여러 뉴스에서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는데 아무리 모자이크를 해도 네.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다 눈에 띄잖아요. 아니 되게 모욕적이에요. 무슨 중범죄적 전 마약 소통하는 뭐 그쵸. 마약 그거를 뭐 진짜 진압하는 줄 알았어요. 뭐 장갑차에 헬기 급습하고 이게 우리나라 쇠사슬로 국민한테는 묶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현 장관도 분명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 에디터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